코사인 법칙. 그 사인 법칙은 좀 뭐 사인 A분의 A는 2R이다 라고만 기억하면은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 않았어, 공식 자체가. 그때 변형하면 되니까. 근데 코사인 법칙은 식 자체가 꽤 복잡합니다. 길어, 식이. 그리고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의 공통점은 삼각형에서 쓰는 거야.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와 세 각의 어떤 관계를 의미하는 식이니까.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길이 버전이 있고 각 버전이 있거든. 길이 버전부터 할게. 길이 버전은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마이너스 2bc 곱하기 코사인 A 이렇게 써 있어. 길이 버전이 너무 무시하죠? 길어. 헷갈려 막, 그치? 그래서 아까 반은 그냥 책에 써있는 대로 그냥 설명을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냥 내가 예전에 하는 것처럼 할게. 학생 때 했던 것처럼 그거를 하나 기억하는 게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어. 일단 증명합니다. 코사인 법칙은 그러면 이렇게 보자. 잠깐만 책에다가 200 가운데쯤에 그냥 하나 그려. 사각 하나만 딱 그리자. 꼭 시험은 쓰지 않을게. 그냥 알겠죠? 그냥 요 각을 나는 세타라고 할게. 세타. 각 하나와 사실 그냥 각이 아니고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이 대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식이 코사인 법칙이야. 그래서 주어진 두 변의 길이를 나는 A와 B라고 표현할게. 그냥 A, 얘가 B. 알겠죠? 그리고 내가 찾으려는 변의 길이를 X라고 쓰겠습니다. X. 그리고 이제 관계식을 증명하고 싶어서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야 될게. 수선의 발. 점을 이제 이름 좀 지을 수 있게 하는데 그냥 쓸게요. 어차피 이름 안 졌으니까. 아니다. 잠깐 이름 지을까? 얘가 A면 이쪽이 뭐 A겠죠. 점. 이쪽이 점 B겠죠. 이쪽이 굳이 말하면 점 C인 거야. C. 그러니까 내가 지금 X 쓴 것은 C 대신에 X 쓴 거야. C 대신에 사실은. 그 각 C를 세타로 표현한 것 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좀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관계식을 유도할 건데 관계식 유도하기 전에 저번 삼각비 초반부에 중3 거 하면서 아마 필기된 게 있을 거야. 중3 삼각비 내용. 맨 앞에 142쪽 하나만 한 명만 떠봐. 142쪽. 내 거지 이거. 142쪽. 142쪽. 돼 있어 거기에. 그때 한 얘기가 있어. 뭐였냐면 삼각형에서 저희가 세타라고 합시다. 여기 편의상 A, B, C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를 구하라고 그러면 사인 세타가 C분의 B였잖아. 그래서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 이 높이 B를 빗변 C와 세타를 이용해서 B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A 말고 C 빗변과 세타를 통해서 높이 B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나는 사람? B는 빗변 C 곱하기 끼인 각에 대한 사인 값이야. C 사인 세타. 이게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은 활용 문제를 다루는 그 역량에서 완전 차이가 나. 연습 진짜 많이 해야 돼. 그럼 이제 익힐 때는 이렇게 합니다. 자, 다시. 이 C랑 B는 세타에 대한 삼각비 중에서 사인이냐 코사인이냐 탄젠트야. 이 두 개니까 사인에 관여되어 있지? 그럼 잠깐 내가 사인 세타가 C분의 B야. C분의 B. 다시. C분의 B가 사인 세타잖아. 맞지? 근데 여기서 내가 B가 먼저 물으면 당연히 C 곱하기 사인 세타야.
이게 바로 보여야 돼, 이게 앞으로. 다시 이 높이가 뭐냐 그러면 빗변에다가 사인 세타고 보면 돼. 사인 세타. 생각해봐. 이 사인 세타 자리가 사실은 이 자리가 C분의 B잖아. 사인 세타가 C분의 B. 그러니까 C 곱하기 C분의 B니까 당연히 B야. 이게 바로 보여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 A를 찾으라 그러면 A는 가리고 보자. C랑 A 관계는 코사인 세타에 의해서 관계되어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C분의 A가 사인 세타거든. 코사인 세타. 그럼 여기서 A가 뭐냐고 물으면 A는 C 코사인 세타야. 됐죠? 그 다음에 이 높이를 표현할 수 있는 식이 두 가지야. 빗변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C 사인 세타가 되고 밑변인 A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A. 그러니까 A랑 B의 관계는 세타에 대한 탄젠트거든. A분의 B가 탄젠트 세타잖아. A분의 B가 탄젠트 세타가 되고 여기서 B가 뭐냐고 하게 되면 B는 A 곱하기 탄젠트 세타입니다. 그래서 B는 동시에 A 탄젠트 세타야. A 탄젠트 세타. 이게 잘 보여야 돼. 좀 잘 안 되지, 그지? 선생님이 친숙한 거 하나를 내가 한번 해볼게. 뭐냐면 니네한테 내가 단위원에서 일자리 여기다 내가 세타를 찍 그었어. 세타. 그럼 여기 1이라는 소리지? 당연히. 그럼 여기서 내가 요 길이 뭐야? 라고 물으면 이건 대답하지. 윤서 이 길이 뭐야? 단위원에서 이 세타고 이 길이. 이 좌표 물어볼까? 이 좌표 뭐죠? 몇 컴마죠? 코사인 세타 컴마 사인 세타. 그러니까 사실 일사분면에서 생각하게 되면 요 길이가 뭐냐 그러면 사인 세타야. 사인 세타. 맞지? 이걸 할 줄 알지? 이거 뭐냐 그러면 이 코사인 세타죠? 그래 안 그래? 맞지? 그렇다면 얘랑 비교하게 되면 빗변이 1이었을 때는 이 높이가 사인 세타고 밑변이 코사인 세타였거든. 근데 빗변이 몇이 됐어? C가 됐죠. C. 그러니까 이 원의 반지름을 키운 거야. 키워서 반지름을 여기까지 가서 이 반지름을 C가 됐다고 생각해요. C. 그러면 이렇게 딱 내렸을 때 이 조그만한 거랑 이 큰 거의 관계가 닮을 거 아니야. 근데 빗변의 길이가 1짜리가 C가 됐지 않나? 그럼 빗변이 몇 배가 된 거야? 몇 배가? 10배가 된 거지. 그럼 이 높이도 몇 배가 돼야 돼? 요놈의 10배가 돼야 돼. 그래서 C 사인 세타야. 요 길이도 원래 코사인 세타의 10배가 돼야 돼. 닮은 비가 1대 C니까. 그래서 C 코사인 세타가 되더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돼? 그렇게 해도 어쨌든 해야 돼. 사실 사인 세타가 예를 들어서 5분의 3이야. 알겠죠? 이거 삼각형인데 요 각의 사인 값이 5분의 3이라고 준 겁니다. 그리고 요 길이가 15짜리야. 15짜리. 요 길을 내가 물었어. 그럼 요 길이는 15 곱하기 끼인 각의 사인 값이야. 요게 1로 생각하게 되면은 이 높이가 사인 세타일 거 아니야. 15가 된 거니까 15배 된 거란 소리야. 굳이 비하면. 자, 근데 15 곱하기 사인 세타니까 5분의 4 곱해서 9가 될 것이고 요 길이가. 요 길을 물었다고 치자. 그럼 사인 세타 알려준 거는 코사인 세타 준 겁니다. 어떻게? 그림 그려. 따로 그려서 얘가 5, 여기 세타, 사인 세타니까 이게 3. 여기가 4일 거 아니야?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겠지. 그치? 따라서 이 밑변의 길이는 빗변 곱하기 끼인 각의 코사인이야. 그래서 15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고 15 곱하기에 코사인 세타를 구했으니까 5분의 4를 곱해. 그러면 뭐 12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이거 이 높이는 밑변으로 표현하게 되면 밑변 곱하기 끼인 각에 대한 탄젠트 하면 된다고. 자, 그럼 이제 막 간다 이제. 이거를 이해했다고 치고 설명하는 거야 지금부터. 자, 지금부터 작전은 뭐냐면 요 삼각형 왼쪽 삼각형 있지? 왼쪽에 이거 왼쪽에 있는 삼각형 있잖아. 요 놈의 변 중에서 요 변하고 요 변의 길을 표현할 거야 지금부터. 표현하고 나서
이쪽 마무리는 어디서 하냐면 마무리는 오른쪽 삼각형 요거 이쪽으로 요거 요렇게 되고 있잖아. 이렇게 여기서 피타 써서 끝낼 겁니다. 피타. 작전은 그래. 그리고 요 코사인 법칙의 유도 과정은 꽤 중요합니다. 빈칸 추론으로 잘 나와. 그러니까 증명 과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자, 그럼 간다. 여기 가리고 봐. 가리고 여기 A입니다. 여기 세타입니다. 자, 그럼 이 높이 얼마야? 얼마야? 은서야, 여기 얼마냐? 은서야. 이게 A고 세타야. 이 높이 얼마야? 빗변 A고 끼인각 세타라고. 빗변 사인 세타. 이게 A 곱하기 끼인각 사인 세타. A 사인 세타입니다. 비슷하게 이 밑변 얼마겠어? A 곱하기 끼인각의 코사인 세타야.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 요 길이는 뭘까? 전체가 B였잖아. 이거 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길이가 굳이 쓰면은 B-A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지?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 마무리는 여기다 피타 쓸 거라고 했지? 직각, 삼각형, 피타. 피타. 따라서 피타 쓰게 되면 빗변이 x니까 x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인 a 사인 세타와 요놈에 대한 제곱이 합이야. a 사인 세타를 제곱했다. 뭐 제곱 하겠죠. 그러면 더하기에 b-a 코사인 세타를 또 제곱하겠다는 소리야. 이 식을 정리할 겁니다. 전개해야 됩니다. a 제곱의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b 제곱의 마이너스 2ab 코사인 세타 더하기 a 제곱의 코사인 제곱 세타까지 전개가 돼. 좌변 x 제곱. 뭐 많이 불편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관찰을 해봐. 이 중에서 여기 항 4개거든. 항 4개. 하나, 둘, 셋, 4개인데 조금 잘 관찰하면 궁합이 맞는 게 있어. 궁합이. 첫 번째랑 마지막 겁니다. a제곱 사인 제곱 세타, a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 a제곱 묶어내버리면은 결국 이 둘 합한 건 얼마게? 이거 a제곱이야. a제곱 묶어내면 아래가 1이잖아. 사인 제곱 코제곱. 이거 두 개 더하면 a제곱이야. 그래서 이 식이 x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마이너스 2ab 코사인 세타라는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남은 건 쓴 거야, 이 두 개는. 봤지? 이 식이야, 그러니까 이 식. 이게 저 식이야, 사실은. 자, 이제 그러면 조금 더 단순하게 그려서 익힌다. 여기가 A, B, 끼인각 세타. 이 두 개, 세 개를 주고 요거 찾는 거라고. X. 그래서 코사인 법칙의 활용법이라고 아까 뭐라고 썼지? 앞에 사인에서 필기할 때 활용법 합시다. 활용법 1번은 두 변의 길이와 플러스 각 하나를 줄 건데 그냥 각이 아니야. 두 변과 그 끼인각 준 겁니다. 끼인각.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 주면 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각의 주어진 각의 대변의 길이 구할 수 있어. 대변의 길이 구할 수 있어. 대변 쓰면 대변의 길이를 받아들이자. 변이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두 변과 끼인각이 주어지면 반드시 대변의 길이 구해집니다. 반드시란 말에는 그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지. 특수하게 나오든 어쨌든 간에 그거를 구하는 공식인데, 자, 그러면 대변의 길이를 구할 때 식 자체가 x는 아니야. 대변의 길이의 제곱을 하는 식이야. 그 제곱을 계산했다가 루트 취할 거란 얘기지. x를 구하려면. 이해되지? 그러니까 대변의 길이 제곱은 이웃한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이야, 제곱이야.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 마이너스 2 곱하기 그 두 변의 길이의 곱이야. 그리고 곱하기 끼인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야. 많이 복잡하죠? 다시 한번. 내가 대변의 길이 구할 때는 필요한 게 여기다 써볼게. x 제곱을 구할 건데 그 식은 얘 말고 나머지 두 개 있잖아. 이 둘의 제곱의 합을 먼저 쓴다고.
그리고 마이너스 2 곱하기 이 둘의 곱을 쓴다고. 그리고 곱하기 끼인 값에 대한 코사인 값을 거란 소리야. 그런 느낌이야. 연습해볼까? 여기가 지금 60도입니다. 여기가 4야. 여기가 뭐 6 합시다. 여기 x 찾고 싶어? x 찾으려면 딱 봐도 두 변과 끼인 값 나왔거든. 대놓고 코사인 법칙의 형태야. 그럼 나는 x 찾을 거야. x 제곱 10 불러봐. 마음속으로. 얘 말고 이 둘의 제곱이야. 4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6 곱하기 이 뒤에 오는 게 코사인 끼인 값 60도다 이런 말이야 그냥. 알겠어? 그러니까 정리하면 16 더하기 뭐 36에 마이너스 2에 4에 6에 2분의 1이겠지. 코사인 60도 지워졌지? 몇 가지가 52야. 마이너스 4는 24야. 몇 가지가 28 나오죠? 제곱 28이니까 x가 얼마냐 그러면 2루트 7이야. 이렇게. 알겠죠? 느낌을 기억해. 얘를 찾으려면은 이길 찾으려면 얘 말고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이야. 마이너스 2 곱하기 이 둘의 곱 곱하기 끼인가 코사인가. 그 느낌을 기억해라. 자, 그러면 이제 이제 일반적으로 갈게. 책에 있는 것처럼 세 가지 버전을 다 써볼게. 이거 보면서 해라. 얘가 A고, 얘가 B고, 잠깐만. 이쪽에 있을게. 얘가 A고, 얘가 B고, C야. 그럼 여기가 지금 A가 되고, 얘가 B가 되고, 얘가 C가 된 거지. 그지? 자, 지워볼게 내가. 불러봐. 요 A제곱 구해볼까? A제곱. 그러면 얘랑의 제곱이야. 그치? 그래서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얘랑 곱한 거 B 곱하기 C 곱하기 끼인 값에 대한 코사인 값이니까 코사인 A가 되겠죠. 요렇게가 문자가 똑같은 문자입니다. 얘를 구할 때 이 각이 코사인 필요하니까 A제곱 구할 때는 코사인 A가 필요해. 이렇게 같은 각이 와야 돼. 매칭되는 각이. 여기 오는 거는 얘랑 관련 없는 옆에 있는 BC가 오는 거고. 또 간다. B제곱은 자 이제 다시 이거 찾는 거야. 이거 여기 찾고 싶은 거야. 필요한 게 얘랑 끼인 값을 가지고 갈 거 아니야. 이거 찾는 거니까. 그지? 그러면 이제 B 말고 A랑 C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이 둘 곱한 거 AC 그 다음에 뭐야? 코사인 쓰시고 요 A랑 C 말고 B 혹은 요거 또 한다. C제곱은 말고 A랑 B의 제곱이야. 마이너스 2 곱하기 이 둘 곱한 거 곱하기 코사인인데 요거 C 됐지? 이렇게 이 코사인 법칙은 기하라는 책 위에 배우는 사람 있잖아. 기하에서 후반부에 이제 벡터 배우거든. 벡터에서 사용하게 되면 필살기야 사실은 코사인 법칙. 내가 고등학교 3년 가르치면서 진짜 대단하다. 필살기라고 내가 부르는 게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야. 5개 안에 들어가. 5개 안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정도로 필살기야. 진짜로. 자 이번에는 길이 버전 했으니까 각 버전 간다. 각 버전이니까 뭐 A나 B나 C를 구하라는데 A를 바로 못 구하고 코사인 A 구하는 거야. 이를테면 코사인 A. 근데 이것도 아까 여기서 봅시다. 아까 정리한 식에서 여기서 어디였냐? 요거. 이 식에서 볼게.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거야. 코사인 세타. 그럼 코사인 세타를 구하려면 필요한 게 뭐냐? 코사인 세타 한번 식 정리부터 할게. 이 등식을 코사인 세타는 하고 정리할 거라는 소리야. 그럼 어떻게 됐냐면 여기 있는 x제곱이라는 항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2bc 2ab 코사인 세타를 자리를 통째로 바꿀 거란 말이야. 이걸 뽑아내야 되니까. 그럼 얘를 넘기고 이게 넘어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넘어갔다고 치면은 얘가 넘어오면은 우변은 뭐야? 우변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겠지? 괜찮아? 한번 써줘.
이 넘어갔어. 2ab 코사인 세타야. 그것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자리 바꿈한 거니까 두 개를 넘어갔다가 이걸로 나눈 거야. 이걸로. 그러니까 밑에 내가 쪽으로 2a 이렇게 그 식이야, 그 식. 여기가 2ab. 그러니까 길이 버전은 분수식이 아니야. 쭉 제곱이 쭉 들어가는 식이고 코사인 세타를 구할 때는 분수식이야. 분수식. 그리고 분모가 2bc 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x제곱인데 이것도 이 그림에서 익히게 되면 내가 지금 이 각의 코사인을 구하려고 그래. 코사인 세타는 그 세타 옆에 있는 두 변의 길이의 곱의 2배라는 소리야. 분모가. 그거 분해 이 a랑 b의 제곱의 합이 그대로 올라온 거야. 마이너스 나는 다른 거 제곱. 대변 제곱. 응? 자, 가본다 그럼. 이번엔 내가 똑같은 문제에서 여기가 3, 여기가 4, 여기를 6으로 줄게. 세컨 준 거야. 그리고 여기 세타에 대한 코사인 세타를 물었다고 칩시다. 자, 여기 지금 세 변의 길이가 ABX인데 ABX 다 쓰고 있지 여기에. 그지? 그지?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하려면 세 변이 다 필요한다는 얘기야 사실은. 그래서 식은 분수꼴이고 이 각의 코사인 값 구하려면 분모는 2 곱하기 뭔데 여기 오는 두 개가 내가 구하려는 그 각 옆에 있는 두 변의 곱이야. 3, 4의 곱. 그리고 그것들의 제곱이야. 마이너스 나머지 하나 대변 제곱이야. 제곱 이렇게 한 거야. 이해되니? 정리하면 코사인 값이 구해져 버려. 굳이 하면 25에서 36을 빼게 되면 이 둔각이었다, 그지? 그러니까 25에서 36을 빼게 되면 마이너스 10이 되겠고 밑에가 6, 4, 24가 되겠죠. 이렇게 그냥 구해진 겁니다. 세타는 못 구해. 특수각의 코사인이 아니니까. 알겠죠? 그래서 지금 활용법의 두 번째 일단 10부터 쓰고 할게. 괜히 줬다. 여기 A고 B고 C고 여기가 A고 B고 C거든. 자 보면서 해라. 내가 그럼 이번에 코사인 A를 찾으려고 그래. 코사인 A. 요 각의 코사인 값 찾고 싶어. 그럼 각 A에 붙어있는 변이 얘랑 얘장이더라. 두 개. 그러니까 2 곱하기 B랑 C 곱한 거. 근데 분의 제곱해서 B제곱 더하기 C제곱 말고 하나 남았잖아. A제곱. 그거야. 코사인 B 하라고 그러면 B 말고 뭐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방금 코사인 A를 구할 때 옆에 있는 두 변의 길이가 B랑 C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생각해봐. A의 맞은편에 있는 게 스몰 a지. 그럼 옆에 있는 거는 이 각 A의 세트인 A 말고 다른 거 두 개야 사실은. 옆에 있는 게. 그러니까 코사인 A 구하면 A 말고 BC가 이러는 거야. 그리고 B, C 오고 이쪽에 나머지 하나. 그래서 코사인 B 구하면 B 말고 AC가 밑에 와야 돼.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C제곱에 마이너스 B제곱이겠지. 또 코사인 C를 구하라고 그러면 C 말고 2AB가 오겠고 그것의 제곱이야. 마이너스 C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더라. 알겠어? 연습해서 이 세 개, 6줄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는 활용법의 2번을 쓰면 되겠죠. 한다? 이 두 번째가 매우 중요한데 이 두 번째는 각 버전의 어떤 의미야. 이거 보면 어때? A, B, C가 다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세 변의 길이를 알면 뭘 구할 수 있다? 세 변의 길이를 알면 모든 각의 코사인이 다 구해지는 거야. 돌려쓰기니까. 그래서 모든 각의 이게 세각이라는 소리죠. 모든 각의 코사인 값이 구해져. 코사인이 구해진다. 모든 각의 코사인이 구해지면 모든 각의 삼각비가 끝나.
B가 삼각비 값이 구해져. 세 배의 길이가 주어지면 모든 각의 코사인이 구해지고 더불어 모든 각의 삼각비, 사인과 탄젠트가 다 구해지는 거야. 코사인 A, 사인 A, 탄젠트 A, 뭐 코사인 B, 사인 B, 탄젠트 다 구해진다고. 그러니까 놀라운 식이야 사실. 그래서 코사인 법칙은 언제 쓴다?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 주어지고 대변의 길이를 뚝딱 구할 때, 혹은 세 변의 길이가 구해진 상태에서 그 모든 어떤 특정 각들의 어떤 삼각비 값을 구할 때 쓰는 겁니다. 구해진 절차는 코사인이 먼저 구해지고 그걸 가지고 사인 탄젠트를 뽑아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필수 6번으로 가볼게. 그냥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시간 괜찮아. 삼각형에서 첫 번째 문제는 B가 8이고요. C가 4고요. 그 다음에 각 A가 60도래. 그리고 A도 찾고, 각 B도 찾고, 각 C도 찾으래. 어우씨, 3개 주고 구하라는 게 졸라 많네, 그치? 근데 보이냐? 뭐부터 찾을지도 감이 안 올 것 같아. 그치? B, C가 주어지고 A가 주어졌거든, 각 A가. 그치? 그러니까 너네가 꼭 기억할 게 해답지 보면은 쭉 넘겨봐. 딱 봐봐. 필수 예제 풀이에 보면은 그림이 한 개도 없어. 그냥 뭐 공식 딱딱 외워가지고 여기 써있는 이 공식 외워서 막 대입한 느낌이야. 그 순서도 그냥 쥐는 아니까 막 써놨죠, 순서대로. 근데 는 하려면 모르겠잖아. 그림을 그림을 그리면서 푸는 게 훨씬 더 좋아. 그래야 활용 문제에 대한 내성이 생겨. 그림을 그릴 때는 뭐 60도라거나 길이가 6이라거나 4라거나 쌩까고 풀어. 그냥 대충 예각을 하나 그려. 이렇게. 다만 이제 그림을 바라보기 편하려면 각도가 하나 주어지면 이쪽에다 쓰는 게 편하겠지, 보기가. 여기가 A네, A. 그치? 여기가 스몰 A라는 소리고 아직 안 주어졌죠. BC는 적다 잡자. BC 잡자 이렇게. 그럼 변 B가 8이 여기다 8 써. C가 4니까 여기가 4겠네. 이렇게 좀 그려놓고 봐. 그치? 자, 그려놓고 봐. 여기까지가 주어진 정보입니다. 자, 그림을 뚫어지게 쳐다봐봐. 이 그림에서 알려주고자 하는 게 뭐냐? 아니, 알 수 있는 게 뭐야? 주어진 정보는 대놓고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 준 거야. 이거야, 이거. 그래서 C를 이거 여기 구하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A를. 이해돼? 여기서 바라볼 때는 이 두 B, C를 줬는데 이 각 A라는 것은 B와 C 사이 끼인각이 각 A야, 사실은. 요 B랑 요 C 사이 끼인각이 A야. 이 두 변과 끼인각 준 건데 그냥 잘 안 보인다고. 그리고 몇 번 그린 사람, 여러 번 그린 사람만 보여, 사실 그게.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A를 구할 건데 코사인 법칙 했죠, 코사인 법칙. 그리고 A제곱 구할 겁니다, A제곱. 일단 뭐 내신도 봐야 되니까 이 여기는 식을 지금 쓸 거야. 머릿속에 떠올려라. 자, A제곱 구할 때 쓰는 식. 일단 분수꼴 아니야. 그치? 그럼 A제곱 나왔으니까 옆에 있는 두 변 B랑 C의 제곱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 곱하기 BC가 와야 돼. 그 다음에 코사인이 와야 되고 여기 A에 대한 코사인이 와야 돼. 각 A 이렇게 와야 돼. 맞지? 이렇게 쓸 수 있겠지만 실전에서는 그냥 바로 대입하는 거야. 그림 보면서 A제곱은 옆에 있는 게 8, 4네? 순서가 안 중요해. 8의 제곱 64, 4의 제곱 16, 마이너스 2 곱하기 8 곱하기 4 곱하기 끼인각에 대한 코사인이거든? 근데 코사인 60도니까 그냥 2분의 1이야. 느낌 알겠어? 그래서 앞부분은 80이 되고 80에서 마이너스 이게 지워졌네. 30이 뺐네, 30이. 여기까지가 48 나왔네. 근데 이건 A 제곱이 48이니까 A는 루트 48인 4 루트 3이다가 된 거죠.
다 끝났죠? 그러니까 A는 너무 이제 학습한 사람은 그냥 대놓고 그냥 중간에 달아 먹고, 그 다음에 B와 C라는 각을 찾으래. 그러니까 이쪽 각도 찾아보시고 이쪽 각도 찾아봐라 이런 말인데, 뭐부터 찾을까? 뭐부터 찾을까? 이거는 복불복이 있습니다. 복불복. 그림만 봐서는 사실 잘 모르지. 이게 만약에 내가 B를 먼저 찾았어. B가 만약 30도라고 생각하자. 그러면 이 각은 몇 도야? 90인 거야 그냥. 두 개 구하라고 하나만 찾으면 나머지 딸려 나와. 180에서 빼면 되니까. 맞지? 근데 이게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만약에 45도를 생각해봐. 걔가 실제로 만약에 그럼 이 각은 몇 도인 거야? 이게 105도니까 75도겠지? 이해하니? 이게 왜 복불복이라고 하냐면, 내가 시작을 각 C를 먼저 찾았다고 쳐봐. 그러면 코사인 법칙 써가지고 할 거라고. 왜? 세 번 다 나왔으니까. 찾았으니까 여기 세 번 다 줬으니까 각 C를 구하기 위해서 또 코사인 쓴단 말이야. 그럼 코사인 C하고 내가 식을 써서 쭉 갔을 거 아니야, 이렇게 분수꼴로. 그치? 근데 실제 이 C의 각이 75도라면 이 결과값으로 나와야 되는 게 코사인 75도 값이 써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니네 코사인 75가 얼마인지 알아? 모르잖아. 이를테면 여기가 뭐 4분의 루트 6 잠깐만 있어봐라. 4분의 루트 6 코사인이 75면 0이었거든. 그 루트 6 빼기 루트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이 값이 나왔는데 이게 코사인 75도라고 생각해도 니네는 몰라. 고이는 몰라.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가 아니고, 이게 코사인 75도가 맞지만 여기서 네가 C가 75도라고 못 쓴다고. 이해돼?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뽑기 잘못했구나. 이쪽부터 구해야 되는데 이쪽부터 구했으면은 코사인 45도니까 결과가 2분의 1로 나왔을 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 그러면 C 각 B가 45도인지 알았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특수각이 아닌 각이 한쪽 껴버리면은 한쪽 했을 때 복잡하게 되면 반대쪽 해야 돼. 잘못 찍었구나. 알겠죠? 답지는 처음부터 얘를 하겠지. 지는 아니까. 갑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각 B나 각 C 중에서 하나를 찾을 건데, 각 B를 찾을게. 그리고 작전은 코사인 법칙이야. B를 찾기 위해서 코사인 법칙을 했다. 또 코사인 B는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분수꼴. 이 각의 코사인 값 찾는 방법. 2 곱하기 옆에 있는 두 변의 길이 곱 분의 제곱 더하기 제곱 빼기 요거 제곱이야. 봐봐. 알겠죠? 식을 굳이 한번 쓸게. 또 연습하는 거니까. B라는 각 옆에 있는 게 A랑 C거든. 그래서 2 곱하기 AC 분의 제곱 A 제곱 더하기 C 제곱에 마이너스 B 제곱이 네 말이라고. 뭐 대입하게 되면 2 곱하기 AC가 얘가 A고 이쪽이 C잖아. 4 루트 3의 4 분의 A 제곱 더하기 C 제곱은 제곱하면은 48 더하기 4 제곱 16이고 마이너스 B제곱은 8이죠. 8 제곱 64겠죠? 그치? 써놓고 보니까 이 분자가 64 빼기 64가 0 돼버렸네 이거. 그럼 코사인 B가 0이잖아. 응? 코사인 B가 0. B 몇 도야 그러면? 코사인 B가 0. 0에서 180도 사이에 있는 각 중에서, 즉 1사와 2사 안에 있는 각 중에서 코사인이 0 되는 값이 몇 도야? 예림아? 그치 90도지 그냥. 그냥 생각해봐. 그래프 생각해봐. 90도야. 그래서 B는 90도라는 결론을 얻었다. 그럼 자연스럽게 남은 각 C는 몇 도다? 60도 하나 있었고 90도 하나 차였으니까 나머지는 30도인 거지. 180도 빼가지고. 이해되지? 뭐 그런 문제인데, 자, 아까 내가 이 코사인 법칙 풀었다고 했잖아. 근데 다시 한번 이 A를 찾을 때는 각을 하나밖에 모르잖아. 그것을 대변 찾는 거잖아. 변을 두 개 알지만 이 8의 대각도 모르고 4의 대각도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통해서 얘를 못 구해. 코사인 법칙으로 구해야 되거든. 근데 얘를 찾아놨어. 그럼 이제는 세 변 다 알아. 이제 다 알아. 그리고 이 각도도 알아. 그치? 내가 각 B를 찾을 때 꼭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왜? 이렇게 한 커플 주어져 있고
이렇게 한꺼풀 가지고 풀면 되거든. 사인 법칙으로. 그래서 사인 법칙이 식이 오히려 더 간결한 경향이 있습니다. 제곱을 안 하니까. 사인 법칙 풀어볼게. 그래서 각 b를 내가 사인 법칙으로 구하게 되면 각 사인 b분의 8은 가겠죠? 요거. 사인 b분의 b는 뭐 사인 c분의 c를 갈 거니까 사인 a분의 a. 그래서 사인 b분의 8은 갖다 사인 60도분의 4 3이죠. 이걸 풀 거라고. 이거 곱해주니까 4 3 곱하기 사인 b가 되고, 이거 곱할 거니까 8 곱하기 사인 60도야. 8 곱하기 2분의 루트 3. 여기까지가 4 루트 3. 이거 약분되는데? 그럼 사인 b가 1인데? 사인 값이 1 나오려면 b가 몇이야? 90도가 되죠? 이렇게 찾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 한 사람은 이 과정을 간 거고, 이 식을 푼 거고, 이 식을. 사인 법칙을 이렇게 푼 거야. 그래서 보통은 같은 값이면 사인 법칙으로 푸는 게 조금 더 간결하다고. 알겠죠? 제곱을 안 하니까. 루트도 안 취하고. 다만 주어진 정보가 너무 강력하거든. 세 번 다 나왔거든 지금. 코사인 법칙을 떠오르는 게 더 일반적이야. 참고로.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하나 있지. 하나. 그치? 좀 빨리 갑시다. 두 번째 문제. 1-2번. b는 1, c는 루트 3, 각 b는 30도. 이렇게 써줬네. 그 다음에 각 a가 얼마냐 물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한꺼풀이네, 한꺼풀. 그러면 각 c를 구할 수 있는 구조 아닌가? 사인 법칙으로. 그잖아, 사인 법칙으로. 연습 좀 된 사람 이렇게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사인 법칙으로 각 c를 구해. 각 c가 구해지면 이 두 개가 나오면 a가 구해지죠, 사실. 왜 사인 법칙이 나오지? 잠깐만. 내가 페이지 넘겼다. 사인 법칙 문제를 지금 써놨네. 미안해. a가 루트 2, b가 2, c가 루트 3 더하기 1. 변해기가 짱나네. 일단 a랑 b랑 c를 구해보라가 질문이야. 주어진 정보가 뭐라고? 세 변의 길이 다 준 거야. 세 변이 다 주면 모든 각의 코사인 값 구해주고 모든 각의 사인 값 삼각비 다 구해진다고. 그림을 그려봅시다. 그림을 안 그릴 수 있지만 나는 그리고 할게. 이렇게 할게. 항상 A, B, C인데 여기가 지금 루트 2겠고 여기가 2란 소리고 여기가 루트 3 더하기 1이지? 맞지? 네. 자, 그러면 A, B, C를 구하라니까 세 각을 다 구할 건 아니고 두 개만 알면 나머지는 그냥 자동으로 구해지잖아. 뭐부터 구할 것인가? 자, 결론부터 볼게. 203쪽에 그 2번 풀이 봐봐. 책에서 코사인 A와 코사인 B를 먼저 구했죠. 보여? 풀이해 보면, 그치? 근데 각도를 봐봐. A와 B 각도를 봐봐. 30에 45도죠. 그래 안 그래? 그럼 각 C는 몇 도야? 각 C는 105도지. 너네가 만약에 C를 먼저 구했다면 코사인 105도 값이 계산될 거라고. 잘못 집은 거야, 그러니까. 이해되니? 답지는 그걸 뭐 미리 해놨다기보다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답지는 A와 B를 구해서 나머지 특수각 아닌 각을 빼서 처리한 거야. 너네가 풀 때는 얼마든지 105도짜리를 집어서 풀 수가 있으니까 당황하지 말라고. 잘못 집은 거야. 그러니까 찍기를 잘못한 거야. 안 돼요. 차는 거 같은데? 어쨌든 그 사실 알려줬으니까 나도 A랑 B를 구할게. 자, 코사인 법칙으로 코사인 A부터 구하겠습니다. 코사인 A 식이 뭐였죠? 여기 없는 게 BC니까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근데 나는 그냥 그림 보면서 할 거야. 그림 보면서 요 각의 코사인 값 구할 거니까 옆에 있는 두 변 가지고 할 거니까 2 곱하기 루트 3 더하기 1이야. 요거 분해 얘랑의 제곱이야. 2의 제곱 더하기 루트 3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대변의 제곱 루트 2의 제곱이니까 1 없을게.
근데 이게 정리가 될까 싶은데 결과는 된 것 같아 보이죠? 믿음을 가져갑시다. 여기가 4, 여기 3 더하기 1 제곱 풀게 되면 이게 4랑 3이랑 1 더하면 8, 그래서 2 빼니까 6, 게다가 여기가 2루트 3 나오겠죠. 분모쪽은 4 곱하기 루트 3 더하기 1이야. 그치? 유리화를 해야겠네, 유리화. 근데 유리화를 해도 어차피 결과 똑같게 할 텐데 잠깐만 있어봐라. 이거 2루트 3 묶어볼까? 2루트 3? 2루트 3 묶게 분자를 2루트 3 묶어볼게. 묶어주면은 얘가 뭘로 들어가냐면 2루트 3으로 얘를 나눠버리면 루트 3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딱 이거 6이거든. 그 다음에 얘는 1로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밑에가 4 곱하기 루트 3 더하기 1이라 약분 처리가 됩니다. 참고로 여기만 남은 거라 결과는 2 부대 루트 3이야. 물론 니는 이제는 못해. 나는 그냥 빨리 가려고 한 거야. 유리화 하겠죠 원래는. 유리화 하게 되면 열심히 정리하면 이렇게 됐다는 소리야. 신기하게도 이 식이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코사인 A가 이렇게 나왔거든. 코사인이야 코사인. 그럼 얼마야? 양수잖아 지금. 그럼 1, 4, 2, 4를 다 고려하더라도 코사인이 양수 나온 거니까 1, 4, 1, 4. 그럼 A가 30도겠죠. 그죠? A 30도 찾았고 여기 30도. 그 다음에 이제 B를 찾아보자. 네, B를 찾을 때는 또 두 가지 갈릴 길이 있는 거야. 또 코사인 P하고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방금 해봤지만 길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뭐 제곱하기도 짱나고 뭐 곱할 때도 짱나거든. 그치? 그래서 이번에는 코사인을 할 게 아니고 사인 법칙 가볼게. 왜냐면 이걸 찾고 나면 이제 한 쌍이 확보가 된 거야. 한 쌍의 각변. 나 B 찾고 싶거든. 이렇게 하고 싶거든. 얘는 모르지만 여기 알잖아. 그치? 그래서 이번에는 사인 법칙 가본다. 그럼 사인 B분의 B가 현재 2입니다. 그러니까 사인 A분의 A니까 사인 30도분의 루트 3이죠? 그죠? 자, 그러면 대각선 곱하면 루트 3 곱하기 사인 B가 2 곱하기 사인 30이거든? 근데 그게 2분의 1이거든? 그치? 근데 그 사인 B가 얼마냐고 그러면 사인 B는 이상하다. 여기 루트 2였다. 잘못 썼다. 이 루트 2다. 사인 B는 루트 2분의 1이겠다. 그러면 B는 45도에 관한 각이겠다. 그래서 B의 각이 45도 이거나 또는 135도야. 사인이니까. 그치? 다만 각 하나가 30도가 나와 있지? 잠깐만. 이거 위험하건데 이렇게 하면 사인으로 가니까 두 개 나와가지고. 잠깐만.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답이 하나만 나올 텐데. 코사인 값으로 가는 게 좀 더 안전하긴 하겠다. 뒷문무리가 좀 힘들다, 그치? 실제 B는 45도긴 한데 이게 135도가 돼도 더하면 15도가 되니까 위험하다. 이게 두 개 나와버리면은 하나를 골라내기가 쉽지 않네. 코사인으로 가는 게 나았겠다. 자, 그럼 코사인 B를 구하면 코사인 B는 이 각에 대한 옆에 있는 변이 이 두 개잖아. 두 개. 2 곱하기 루트 2랑 2 곱한 거 이거 분의 루트 2의 제곱과 루트 3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대변의 제곱 할 거라고. 이걸 열심히 정리하게 되면 결과가 2분의 루트 2가 나오는데 받아들입시다. 코사인 값이 이렇게 나오려면 1사분면이거든. 그래서 B는 45도입니다. B가 나왔고 여기 아까 어디갔어? A도 나왔죠? 이 둘 더하면 75도니까 각 C는 105도가 된다. 이렇게 처리한 거야. 됐지? 그런 문제고. 그 다음에 다음 첫 번째 문제가 좀 시간이 걸렸고 지금부터 좀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아. 삼각형에서 세 변을 줬거든. 최대값 크기를 구하래.
한 번도 이렇게 접해본 적 없는 형태의 질문인데 최대각 크기, 최대각 크기. 세 변을 다 줬다는 얘기는 모든 각의 크기는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각 코사인이 구해지니까. 근데 어느 각이 제일 큰지가 좀 애매하지 않나? 이제 자, 거기 맨 위에다 필기 한번 해봐. 삼각형 ABC에서 각 A랑 각 B랑 각 C의 관계가 이렇게 순서대로 크다 합시다. 각의 크기가 순서로 커. A, B 순서로. 그거랑 변 A랑 변 B랑 변 C의 관계를 알 수 있을 것인가? 각이 많이 벌어질수록 그 반대쪽의 변이 커지게 돼 있어. 이게 각이 많이 벌어지면 반대쪽 변이 커지게 돼 있어. 이거는 그려볼게. 내가 세 변이 3, 5, 7이야. 이게 더 8이니까 완전 둔각이네. 여기 3, 5, 뭐 7 이런 느낌이잖아. 3, 5 맞지? 이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가장 긴 변의 대각이 제일 커. 사실은 가장 짧은 변의 대각이 제일 작은 각이야. 잘 보면 그치? 그래서 변의 길이가 각이 클수록 대변의 길이가 커지게 돼 있다고. 반대쪽이. 그래서 각이 클수록 각의 순서가 각의 크기 순서가 변의 길이 순서랑 똑같아. 삼각형에서는. 이거 필요충분 조건이야. 그러니까 따라서 최대각의 크기를 구하려면 최대각은 최대변의 대각이야. 최대변의 맞은편에 있는 대각이라는 소리야. 최대변의 대각이니까 이 길이가 7짜리 있잖아. 7의 대각이니까 각 C 얘기야. 이거는 C를 구하라는 소리야. 이해됐어? 그거 한 번만 경험하면 됩니다. 쓰던 거 조금 마무리할게. 각이 A, B, C 순서로 클 때 여기서 혹시라도 sin A 공간이 없다. 여기서 sin A, sin B, sin C에 대해서 이렇게 썼다고 치자. 이거는 틀려. 사인으로 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 사인 그래프 상상해봐. 사인 그래프 이렇게 돼 있잖아. 180도 안에서 계속 증가만 하지 않아. 감소하는 구간 있지 않겠어? 그러니까 단순히 증가함수인 것처럼 막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를테면 여기가 170, 100, 여기 160도가 있다고 생각해봐. 160도면 그렇다. 하여튼 저기 떨어지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사인의 비로 가면 안 됩니다. 자, 문제 마무리하면 요각 크기 찾으라는 소리야. 그냥 거야. C. 따라서 코사인 C는 2 곱하기 옆에 있는 두 변 3, 5분의 그것들의 제곱이야. 3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마이너스 대변 제곱 7의 제곱. 따라서 2, 3, 6, 6, 5, 30분의 3의 제곱과 5의 제곱 더하면 34야. 여기서 마이너스 40 구할 거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15 나누기 30 되면서 결국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코사인 값이 2분의 1인데 마이너스야. 2, 4분면이겠죠. 2분의 1이면 60도의 반을 바뀌니까 C는 120도겠지. 180 빼기 60도. 그렇게 쓰면 됩니다. 아니면 뭐 3분의 2파이 써도 괜찮고. 하나. 그 다음에 8번. 아까 나온 거랑 비슷하다, 그치? sin A랑 sin B랑 sin C랑의 B를 줬네. 뭐로 줬어? 7대 3대 8로 주고 나서 A의 크기를 물었네? 그죠? 아까 적었던 수거입니다. 이거 수거. 삼각형의 세 각에 대한 sin 값의 B는 뭐랑 같다? 세 변의 길이랑 똑같다는 얘기야. 이거는 그러니까 A 대 B 대시 준 거야. 이렇게 준 거랑 똑같은 거야. 세 변의 길이가 아니고 길이의 B를 줬어. 근데 길이의 B가 곧 삼각 B값 결정하지. 크기가 점점 커지는 것밖에 없잖아. 모양 똑같으면서. 그러니까 삼각형을 뭐 그렸을 때 이를테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A고 B고 C라고 하면 이 맞은편이 요 A가 7이 아니고 7K인 거지. 7K.
요 B가 3K인 거죠. 여기가 8K인 거죠. 맞지? 이런 거 가지고 코사인 법칙 통해서 각 A를 찾으면 돼. 시작은 코사인 A라고 시작했지. 코사인 A는 다시 그러니까 A가 7K, B가 3K, C가 8K 아까랑 똑같아. 그리고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 거나 다름없다. 코사인 A는 그러면 2 곱하기 A 말고 BC. BC니까 요각차는 요각에 대한 코사인이니까 BC가 이 두 개잖아. B하고 C니까 3K, 8K. 그것들의 제곱이야. 3K의 제곱 더하기 8K의 제곱 마이너스 대변의 길이인 7K의 제곱을 해라. 자, 잘 봐봐. 여기 지금 다 K제곱 다 붙었죠. K제곱. 여기도 K제곱 붙었다. K제곱 약분해볼게. 약분하게 되면 2 곱하기 3 곱하기 8 분의 3의 제곱 더하기 8의 제곱 마이너스 7제곱이지. 결과적으로는 어떤 상황이냐. 결과적으로는 길이를 8과 K, 7과 3으로 써도 됩니다. 어차피 B기 때문에 이 크기가 안 바뀌어. 그냥 커지는 거잖아. 제일 작은 거 8, 3, 7로 놓고 풀어도 상관없어. 다만 서술에서는 조금 조심해야겠지. K를 써주는 게 안전하다. 계산 끝내면 9 더하기 64 마이너스 49 밑에는 68, 48 될 것이고 여기가 15다 15 더하면 24가 될 것이고 48분의 24니까 2분의 1 나왔네. 질문은 각 A 크기니까 코사인이 2분의 1이다. 그럼 A는 1사분면의 각 60도만 되겠죠. 그리고 보통 이제 각의 크기를 물어본 거는 특수관일 수밖에 없어. 코사인값 물어봤을 때는 그 코사인 값이 특수관 코사인이 아닐 수도 있겠고. 거의 다 왔습니다. 2개 남았어. 9번 봐 9번. 9번 읽어라. 삼각형에서 어떤 삼각비의 값에 관계식을 주고 나서 뭐하라? 삼각형 모양을 판단하시오. 아까 뭐라고 그랬지? 길이식으로 바꾸라 라는 말 했지? 길이식으로. 그치? 이 문제가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여기 사인도 있고 사인 두 개랑 코사인 붙었네. 그 사인 A도 바꿔야 돼. 길이식으로. 사인 A 바꾸려면은 이 식 떠올리겠죠? 사인 A분 A가 2R이니까 얘가 뭐냐고 그러면 자리 바꿔서 2R분 A겠죠? 사인 A는 2R분 A 바꾼 거야. 2 곱하기 코사인 값 곱하기 이 사인 C도 바꿀 거야. 2R분의 C라고. 코사인은 뭘로 바꾸느냐 얘기지. 코사인 B는 뭐야? 공식이죠 그냥. 그치? 코사인 B는 여기 없는 게 AC니까 2 곱하기 AC 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다가 된 거야. 열심히 정리하면 됩니다. 요 2R은 미리 털어. 약분. 그리고 잘 바라보게 되면 여기 2도 약분됩니다. 2도. 그치? 남는 거는 A가 요거란 소리잖아. 요렇게. 맞지? C도 약분되네? 그치? 그럼 A가 요 A분의 A라는 소리지 않아? A 이쪽 곱해 이쪽으로. 곱해주니까 A 제곱이 여기만 남았거든? 그럼 A제곱 더하기 C제곱의 마이너스 B제곱이다가 돼서 지워지면서 결국 B제곱은 C제곱이네. 그럼 B는 C겠죠. 양수니까. 둘 다. 길이. 그죠? 그럼 답이 뭐야? B는 C인 이등분 삼각형. 알겠죠? 지금 근데 이제 밑에도 비슷한데 하나를 좀 알려주면 모양 판단할 때 코사인이나 사인의 1차는 당연히 이렇게 바꾸는 거야. 사인은 이렇게, 코사인 B도 이렇게. 근데 종종 제곱이 붙은 게 있어. 그러면 사인 A 제곱 붙었어. 이거는 이렇게 바꾸면 돼. 그냥 2R분의 A의 제곱으로 바꾸면 돼. 이게 무난합니다. 근데 혹시라도 코사인 제곱 A가 붙었다고 가정해봐. 코사인 A 제곱. 그러면 이거 제곱하라는 소리잖아. 안 그래? 난리가 나겠죠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코사인 A를 대입해서 제곱하는 거는 가급적 아니야. 보통 얘는 얘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을 바꾸게 돼 있어. 문제에서. 그래서 1 마이너스 2R분의 A를 놓고 제곱하는 상황이 보통 나올 겁니다. 알겠죠? 맞아. 기억해놔. 코사인 제곱비는 그냥 대입하는 형태는 보통 아니야. 자, 마지막 10번. 측량했네.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해서 A, B, A, B 자리에 나무가 있고 C 지점에서 양쪽을 바라봤더니 길이가 30m짜리와 이쪽은 뭐 50m짜리가 있고 끼인 각은 120도더라. 그럼 말이네. 질문은 A와 B 사이 거리, 즉 3분 AB 길이를 구하라고 그랬네. 그러니까 대놓고 정보가 두 변의 길이와 끼각 주고 나서 대변 묻는 거야. 대놓고. 그럼 코사인 법칙이야.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A, B라는 선분의 길이의 제곱은 이 각의 옆에 있는 변이 30이랑 50이니까 30의 제곱 더하기 50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0 곱하기 50 곱하기 끼인 각에 대한 코사인, 즉 코사인 120도 거거든.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60도랑 같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치? 그래서 30의 제곱 900. 얘는 2500이니까 여기까지 3400. 그 다음에 이게 플러스 바뀌겠죠? 플러스 바뀌면서 2는 약분 됐겠네? 여기만 남았네? 1500 플러스 1500. 그래서 얘가 4900이 돼버렸네? 제곱한 게 4900이니까 3분 A, B 길이는 70이다라는 얘기죠. 미터. 맞지?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이게 사실 니네 요새는 그냥 지나가다 볼 일은 잘 없는데 지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막 해가지고 여기 렌즈 있고 이렇게 해서 막 삼각대 세워놓고 나서 막 쳐다보는 사람 있지 않아? 공사장에? 그게 여기다 딱 이거 꽂아놓고 나서 여기다가 막대기 세워놔. 여기다가 이렇게 뭐 반사경 같은 걸 딱 해놔. 여기서 빛을 땅 쏴. 여기 부딪혀서 돌아오는 시간제. 빛의 속도 있잖아. 빛 속도. 그 시간하고 관계를 따져서 거리 재는 거야. 기계로. 기계 재고 거리 잴 수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 중자를 안 재도 잴 수 있어. 이 각도 재는 게 뭐 어렵겠냐, 그치? 이렇게 재가지고 여기 길이를 구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코사인 법칙 쓰겠어? 기계 안에 들어있겠지. 프로그램. 이쪽 길이 팡 한번 쏘고 팡 쏘고 각도 재서 이 길이 나오는 거야. 그냥 옛날 이집트 사람들은 열심히 쟀겠지. 길이도 재고 했겠지. 참고로 근데 이게 중3 애들은 못 풀까? 중3 애들도 풀 수 있는 문제야 사실은. 코사인 법칙 몰라도. 중3 애들은 어떻게 푸냐면 편의상을 좀 뒤집어 놓고 할게. 30이 56 이렇게 있죠. 120도 이렇게 있나? 이 정도. 이게 30, 50. 그다음에 여기 120도. 잠깐만. 둔각이지. 여기다 중상 같으면은 보조선 그어서 하는 거야. 보조선. 이쪽으로 바깥쪽으로 둔각에 이쪽 선 찍 그거. 수선 딱 내려주면 돼. 이렇게. 요 삼각형 쳐다봐. 요 길이 30이야. 이게 120이면 이게 60이야. 60도. 60도고 이게 30이라고. 30. 이게 30. 특수각이잖아. 얘가 30이면 이 길이 얼마야? 15가 되죠? 요 길이 얼마야? 15 루트 3 되겠죠? 이렇게 구해. 그지? 필요한 게 요 변 찾는 거였지? 이걸 찾으려면 이 큰 삼각형에다가 피타 쓰는 거야. 피타. 여기 15 루트 3. 요 길이는 원래 50에다가 15 더해서 65. 65랑 15 루트 3 가지고 피타 쓰면 나와. 그렇죠. 보조선 그어서 했단 말이야. 중3 때는. 근데 고대는 이제 그런 거 없이 공식으로 뚝딱뚝딱 할 거란 소리입니다. 뭐가 할까? 겁나 있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너네가 집에 가서 막힐 것 같은 문제입니다. 469번. 진짜 마지막이야. 도전해봐. 이 문제는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어. 두 가지를 공부할 수 있는데 먼저 비례식에 대한 연습이 좀 됩니다. 여기 뭐 사인 A, 사인 B, 사인 써 있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뭐 A분의 X 대 B분의 Y 대 C분의 Z의 B가 똑같다라는 이런 식이 있다고 쳐봐. 그러면 이 뒤에다가 잠깐만 이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K로 잠깐 둘게. 이렇게 하나 풀고 이렇게 하나 풀고 이렇게 하나 풀어봐. 첫 번째 식을 풀어주면은 A분의 X가 K니까 그럼 X가 뭐냐? A분의 X가 K면 X는 AK겠지. 비슷하게 B분의 Y가 K가 되면 이 Y가 뭐냐 그럼 BK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Z는 CK야. 그치? 그러니까 X, Y, Z이 이렇게 표현됐던 얘기는 K가 다 붙었잖아. 그래서 이거는 정리하면 X 대 Y 대 Z의 B를 준 거야. AK 대 BK 대 CK니까 A 대 B 대 C야. 이 식의 의미가 그렇다고. 이 식의 의미가 분자의 B X 대 Y 대 Z이 분모의 B A 대 B 대 C라는 소리야. 이 식도 그러니까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의 B를 준 거라고. 어떻게? 6 대 5 대 4로 준 거야. 그리고 그것은 길이의 B A 대 B 대 C를 뜻하고 있다 소리지. 세 변의 길이 준 거야. 그거 하나. 근데 이거 안 배운다고 모르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 해야 돼. 잠깐 뒤에 K를 놨어. 그러면 이렇게 풀어주면은 사인 A가 6K야. 네? 사인 A가 6K. 이렇게 풀어주면 사인 B가 5K야. 사인 C는 4K야. 비로소 알게 되겠죠. 아,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 B가 6 대 5 대 4고 나를 캐치하겠죠 나중에. 근데 미리 알아놓는 게 좋겠지. 이거 처음 봐? 아니야. 이렇게 나오면 여기다 뒤에 K 푸는 거 여러 번 했어. 지수로 갈 때도.
자, 근데 뭐 그것까지는 알겠어. 세변의 길이비를 준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거 뭐지? BC를 찾아서 A를 뺀 다음에 2를 나누라? 난감하죠? 이거 정리가 됩니다. 이거 정리가. 왜냐면 우리가 항상 망각하는 게 이 A나 B나 C는 삼각형의 세 각이야 지금. 그치? 그러니까 수무 조건이 A랑 B랑 C를 더한 것은 180도인 거야. 혹은 파이. 맞지? 자, 이거 잘 봐봐. 여기 안에 보면 BC의 부호 똑같거든? BC의 부호 똑같아. 그게 여기 있지. 이렇게 생각해봐. 그러니까 B 더하기 C까지가 뭐야? 이게 파이 마이너스 A입니다. 맞지? 그러면 이제 각도 B 더하기 C 마이너스 A를 1호라는 값 정리해볼게. 여기까지가 B 더하기 C 자리에 얘가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파이 마이너스 A에서 마이너스 A를 하고 1호 넣었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A가 되고 하트로 쪼개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A가 됩니다. 그래서 요 각은 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A까지 정리가 되고 2분의 파이 마이너스니까 코사인 A로 바뀌어야 돼. 근데 이거 일사분면이야. 그럼 삼각형각비 값이 양수 나올 거니까 그대로 코사인 A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코사인 A를 구하라고 시킨 거야 사실은. 그럼 고민이 없잖아. 코사인 법칙 뚝딱. 그지? 결과는 2 곱하기 여기 없는 게 BC니까 BC가 5, 6 갖다 쓰면 되겠죠. 제곱이야. 25 더하기 36 마이너스 A에 대한 변이면 6짜리니까 6의 제곱 꼭 참수다. BC니까 5랑 썼어야 되는데 여기 3 잘못다. 얘가 4가 16이다. 마이너스 6의 제곱 36 써야겠다. 계산하면 답이야. 삼각형의 세 각의 합이 180이라는 사실을 좀 염두에 두면서 풀기를 바래. 비슷한 문제가 206쪽에 477번이야. 477번에서도 그 2분의 A-B 더하기 C 있잖아. 그래서 A 플러스 C까지가 파이 마이너스 B입니다. 세각에서 파이 뺀 거니까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면서 풀어야 돼. 자, 오늘 지금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의 기본은 다 배웠는데 막상 너네가 이제 활용 문제 풀려면 내가 배운 게 맞아 싶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삼각대 활용이 쉬운 단원이 아니야. 모의고사 문제로 퀴즈 문제로 나와버리면 피곤한 문제야 사실. 연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2시간 수업을 했고 이제 다음 시간이 3시간짜리 수업이잖아. 다음 시간 할 거는 나 삼각비를 넘어서 그 다음 달은 다음 시간 안 나갈 거거든. 넓이 넓이만 하면 돼. 넓이 1시간이면 끝나 사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동안 좀 밀린 연습 문제 풀이라거나 RPM 풀이 최대한 할 거니까 이거 좀 성실히 해오시고 지금 좀 체크해 오시고 그렇게 합시다. RPM 안 줬구나. 잠깐만.